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드디어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최장 기간 동안 금리를 동결했던 한은에서 금통에서 드디어 금리를 내렸는데 시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장중에는 그래도 코스피가 2600선을 좀 지지해내나 올라가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힘을 잃고 양대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거래대금 같은 경우도 코스피 기준 9조 원대에 그치면서 큰 흐름을 가져가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이미 모두가 알아서였을까요? 금리 인하에 힘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아시아 시장 마감 상황, 현재 진행 상황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급등을 했었던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하락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상해종합지수가 2%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신천지수가 4%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급등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리튬 관련된 종목들, 또 게임주 같은 것들이 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워낙 급등을 이어갔기 때문에 조정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중국 증시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종합지수가 2% 넘게 빠지지만 여전히 3,200선 위에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시장은 0.4%대 상승에 그치면서 상승폭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엔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48엔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엔화 강세로 이어가기에는 수급적으로 좀 힘이 약하다라는 분석 나와 있고요. 오늘 일본 시장에서는 은행주가 강했고요. 수출주 위주의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0.4% 상승에 그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PPI가 발표가 됩니다. 요즘에 계속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죠. bad is bad로 해석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PPI 지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 대부분의 큰 흐름 가져가지 못하면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대지수 함께 마감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렸는데 지수가 오르질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결국에는 2600선을 내주면서 2596포인트, 코스닥도 0.5%대 하락으로 77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팔기에 나서면서 수급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6천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 선물시장, 코스닥 시장을 매수했는데 선물시장의 매수폭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움직임 가져가지 못하면서 70전가량 내린 1349원 50전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제는 금리 자체보다는 한미 금리 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환율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도 따라갈 겁니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은 삼성전자 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가면서 좀 오르기는 했는데요. 수급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방향성이 바뀌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6만 원 선을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9,300원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사실 AMD에서 새로운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보다 성능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 IT 수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됐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이 수급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로 붙으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금 황제주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100만 원 선 넘겨내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외의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주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KB금융 1.5%대 강세, 역시나 셀트리온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1.5%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역시나 HLB의 하락세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약 FDA에서 결국에는 심사가 지연됐다,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11%대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장중에 좀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워낙 어제 많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결국에는 또 올려붙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알테오젠도 다시금 수급이 붙는 모습입니다. 4.6%까지 그 상승폭을 키우면서 38만 6천 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이외의 종목들도 오늘 2차 전지 소부장 쪽에서도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고요. 휴재 같은 경우도 5%대 강세, 리노공업도 5%까지 상승폭 키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바이오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신약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더 많이 붙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ABL 바이오가 15%대 급등, GI 이노베이션, 퓨처캠, 알테오젠 여전 나란히 4%에서 9%까지 상승폭을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반기 바이오주의 흐름이 계속해서 좀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대형 바이오주들, 대형 제약사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9%, 셀트리온, SK바이오파, 한미약품까지 일제히 빨간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하반기 이 바이오주들 사실 실적을 기대하면서 매수하는 분들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실적도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함께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 오늘 코스닥 상승률 상위를 보시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상한가 걸린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요. 예스24, 밀리의 서재, 또 삼성출판사, 웅진싱크백 같은 종목들이 관련주였는데요. 계속해서 급등세 이어가면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아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중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반도체 수출 나쁘지 않았다라는 소식에 이오테크닉스가 6%대 강세, 유니테스트,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HPSP 같은 종목들 8%까지 상승을 이어가면서 장비단에 또다시 한번 수급이 붙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휴젤 메디톡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이 드디어 균주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이에 휴젤은 5%대 강세, 메디톡스는 0.6%대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드디어 이 이슈가 끝나고 실적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대웅제약이라든지 휴메딕스, 휴스글로벌까지 보톡스 관련된 종목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상승폭 그려내며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정리했습니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찬바람 부는 실적 시즌, 군계 일학될 실적주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찬바람 부는 실적 시즌이 된 건 결국엔 또 삼성전자 때문이었죠. 컨센서스가 10조 7천억이었는데 9조 1천억을 발표하면서 대부분 좀 실적 시즌의 기대를 많이 꺾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치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최고치를 보자면 14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죠. 일단 실적 발표에서 9조 1천억 원대 일단 계산을 해보면 고점에서 비하면은 한 35%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것이고 사실 IT 업종이 이제 코스피 비중에서 차지함이 지금 워낙에 크기 때문에 30%대가 이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IT 업종의 재고 조정 여파 때문에 상장사들의 이제 실적 감소폭이 좀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내수 부진에 상장사들의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될 것이라고 4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전자투톱이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추가적으로 LG전자 같은 경우도 3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폭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또 밑도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운임 쪽이라든가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증가가 되면서 매출의 감소폭을 키워내가고 있는데요. 일단 4Q를 또 우리가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IT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출시 같은 경우에 3분기 이후로 4분기로 넘어갈수록 부재한 상황이 계속 될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통상적으로 이제 4분기를 우리가 비수기라고 많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연말 재고 조정을 일단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4Q도 실적이 종전 대비해서 추정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범용 디램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와의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큰 범용 디램 고정 가격 같은 경우도 9월 대비해서도 한 17% 이상 하락을 하면서 실적 추정치를 계속 하회하게 만드는 요인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IT 업종 예외로 한번 본다면은 뭐 엔터주들이라든가 방송 쪽 그래서 하향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은 하향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총 추려서 3건 정도가 이제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 JYP 엔터라든가 하이브도 3분기 실적에 대한 감소폭을 예상을 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뭐 정유화학 쪽도 사실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많이 축소가 되는 있죠. 네. 상황도 있고요. 뭐 그 와중에 또 화장품주들도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은 차별화가 진행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중국에서의 매출 폭이 좀 큰 아모레퍼시픽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그리고 LG생활건강에서도 사실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면서 증권사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은 뭐 3, 4분기 실적에서 그러면 좋은 업종이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뭐 해운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또 수출 10월달 수출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조선 업종들도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고 자동차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음식료 업종 같은 가운데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2012년 이후에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해가 2020년 코로나 이후의 기저효과였던 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3분기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시장의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 중심으로 이 실적 조정치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쉽지 않은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수도 오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2600선 탈환하기가 지금도 힘들거든요.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가 하나가 통과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통과되고 나서는 사실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엔비디아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등급을 좀 많이 이제는 낮게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진율을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는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심리적인 이 리스크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일단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5%에서 우리나라가 3.25%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격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빅컷을 계기로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정책적 스탠스를 보여줬다는 점은 그래도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단 금리가 격차가 이어질 시 외화 탈환 우려감이 있었기에 지금은 어느 정도의 그 외국인들의 적절한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사실은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또 기대감 이러한 적절한 조치가 오늘 이어졌다는 점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국내 지수가 뭐 고금리
고물가에 그리고 내수가 좀 많이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것을 한번 제가 봤는데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0.2%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가계 대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GDP 대비해서 국내 이제 가계 대출의 프로를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91%, 글로벌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우리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좀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은 그래도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이어지는 시장의 활성화를 본다면은 그래도 오늘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좀 좋은 굿뉴스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시장에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많이 키우는 영향력을 보여줬는데 일단 이벤트가 끝났다는 이슈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월 16일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제 어느 정도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6개 분기를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컨센서스 대비해서 5번 정도 컨센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찌 보면은 인도 대수에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다는데 1000대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네. 일단 예상치로는 소폭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영향이 지속되면서 먼저 우리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선제적으로 좀 오늘 반응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나 소비 회복, 그래서 유동성이 개입이 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는데 저는 반면에 뒤집어서 미국의 금리 인하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금리 인하하겠지 하면서 이미 지수에 다 반영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수에 반영이 이제 됐다고 한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의 조치가 이제 발표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래도 소수라는 투자자의 어느 정도의 자금들은 그래도 주식시장에 일부는 유입이 될 가능성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심리적으로는 앞서서 2분기 이후에 사실은 아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했지만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사실 반응을 선제적으로 나오는 상황은 사실 이제 우리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증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어쨌든 지수가 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으면 금리나 그래도 우리나라도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줄 알았는데 약간 아쉬워서 좀 여쭤봤습니다. 실적 시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 자체가 군계 일학이 될 실적주는 이다 보니까 계속 사실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를 낮춰가고 있지만 일부 종목들에서는 실적 기대를 높여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리포트라든지 여러 언급들에서 많이 눈에 띄는 게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실적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합니다. 컨센서스가 186억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롯데관광개발은? 일단 작년에 영업이익이 600억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게 좀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숫자적으로 네, 그냥. 숫자적으로 네.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입도객이라고 하죠. 그래서 카지노 실적 증가가 이제 8월에 보면은 제주도 입도객이 한 20만 명을 상회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면서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 드림타워가 이제 카지노가 완공이 되면서 외국인 방문자 수가 최고치에 달했다는 소식에서 월별 매출도 보면 한 330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개장 이후 최근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8월 달이죠.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경보 이제 발령 이후에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중국에서 이제 그 국경절 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느 나라를 그러면 방문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국내 여행객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1위로 뽑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일단 마침 한중 관계의 훈풍 분위기가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분위기에서 이런 굿뉴스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은 지수에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 이게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닌데 추진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국경절 연휴 이후에 특수에 대한 기대감과 한중 정상회담과의 관계 훈풍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얘기가 가시화되면은 전반적으로 엔터주라든가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한 번 더 걸러서 넘어가야 될 뉴스는 아닌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국내 사업장에서는 제주도 영업정이라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지리적 위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외국인 방문 관계자 늘어날수록 롯데관광관계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롯데관광개발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지금 매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요? 네, 일단은 뭐 실적으로는 이렇게 점핑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은 전반적인 이 중국 관련된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업종에 관련된 섹터들이 이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호전적인 분위기는 아니라서 사실 컨센서스보다 일부라도 이제 이탈이 되거나 뭐 미달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뭐 낙폭에 대한 차익 매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긍정적이지만은 중장기적인 이 보유 관점으로는 좀 뭐 사실 중립 의견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의 카지노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말고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좀 호실적이 나오는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들의 호실적이 기대가 되나요? 네, 일단 뭐 여러분들이 방산을 얘기하면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 네, 요즘에, 워낙에 이제 네. 뭐 방산 쪽은 시장에서도 우리 뭐 패널 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한데 뭐 중요한 점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네. 계속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방산비 같은 경우에 이제 4.2%에서 4.7% 정도로 증액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토에서도 자주 국방비를 계속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종목들을 하나 둘씩 이제 탑픽을 골라야 되기 네.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LIG 넥스원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폴란드 국방비 증액에 관련돼서도 뭐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서는 이라크 천궁2가 이제 3조 원대 이라크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네.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또 플러스적인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수주 나올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TP 가격을 뭐 77,000원대로 높이면서 내년 영업이익 올해 대비해서 벌써 이제 40% 증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K2 인도 대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 현대 로템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탑픽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비만치료요? 네, 저는 이제 운동으로 살을 뺐지만 네, 일단은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30년까지 약 5배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GLP 같은 경우, GLP 인슐린 GLP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글로벌리하게 당뇨에서는 15%밖에 안 되고요. 침투율이. 진짜요? 그리고 비만 시장 전 글로벌리 봤을 때도 2%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뭐 일단 장악하고 있는 것은 뭐 국내는 사실 마이너리그 쪽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성장폭은 유망하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사실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일부 이제 뭐 블루 엠텍은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오보행 이슈가 이제 90% 이상 소진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돼서는 이제 유통 쪽으로 60%를 갖고 있는 블루엠텍은 이제 이 위고비가 15일 날 이제 출시가 되는 후에도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대가 되는 것을 팔로잉 한다면은 블루엠텍의 유통사에 대한 뭐 영향력은 조금 더 증대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가장 핵심은 사실 이제 신약의 개발의 루트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국산 신약이 지금 임상 3상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료가 이제 가시권에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른다면 한미약품이지만 사실 한미약품을 매매하기는 매물대도 높고 비만 치료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쵸. 덩치가.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블루엠텍이나 펩트론, 펩트론도 제가 과거에 이제 여기 나와서 사실 이제 이것이 본계약을 체결했을 시에 이제 멀티플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라이릴리가 12조로 계산했을 때 로얄티 5%에 OP 마진 20% 계산했을 때는 사실 10만 원은 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평가 계약이라는 건 어찌 보면 본계약에 대한 그 사인을 조금은 주는 모습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애로가 아니라서 네.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평가 계약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일말의 어떤 그 실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실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나서 본다면은 추가적인 이제 본계약 같은 경우는 그 가능성을 크게는 열어놓고 어느 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실적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 또 꼭 봐야 되는 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다라면서 블루엠텍, 펩트론, 또 한미약품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관련주로서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HBM 관련돼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HPSP 어닐링 장비 쪽도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오늘 뭐 주가가 상승폭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런 쪽도 한번 보시죠. 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 관련해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미용 쪽에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많이 말씀드렸던 메디톡스를 좀 탑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저도 이제 미용 쪽에 조금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그래도 지금은 메디톡스가 휴재래 폐를 했지만 사실 메디톡스 하면은 이 보톡스의 과거의 최강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톡스 관련돼서 엑산톡신 미국 FDA 허가가 빠르면 연내 신청을 예정을 하고 있는 메디톡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소송 비용이 뭐 분기 단위로 막 150억 이상까지 계속 들었는데 이제 소송을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비용의 감소 그리고 매출의 성장성의 증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을 2분기에 실시를 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170억 원. 그래서 제가 내년 정도의 멀티플 계산해 보니까 올해 뭐 100배에서 한 20배 정도로 훨씬 더 몸집이 좀 작아지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그래서 뭐 중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이제 진출에 대한 교두보는 확보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제일 큰 미국에서 FDA 신청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뭐 휴재의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제 소진이 됐다. 그래서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상단은 어느 정도 뭐 뚫려 있는 그런 메디톡스 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 선주월가 16만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송 이슈가 끝나면서 이제는 이 소송 이슈가 아니라 실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 KM파트너스의 김서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뒤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코스피 전강 후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투심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강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 5위 살펴보면 스맥입니다. 스맥이 사모펀드, 릴슨 프라이빗 에쿼티와 함께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매수 규모 같은 경우는 3,400억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자극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스맥 같은 경우 16%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올릭스입니다. 그간 펩트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던 비만 치료제 테마였는데요. 오늘은 올릭스가 강했습니다. 하나증권 측에서 위고비 15일 국내 출시를 앞두고 관련주들 주목을 해야 된다. 또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펩트론, 올릭스, 대봉LS, 블루엠텍 같은 종목들 언급을 했고요. 특히 올릭스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비만 치료제가 호주에서 임상일상 진행했다라는 점들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강한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 24%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예림당 올라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TA항공의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부각이 됐던 모습입니다. TA항공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이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그밖에 대명 소노시즌 역시나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오늘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림당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예스24 올라왔습니다. 어젯밤 대한민국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죠. 이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의 첫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됐는데요. 수상 발표 직후에 한강 작가의 도서 이 판매량이 12시간 만에 전일보다 450배 넘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품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관련주 찾기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판 관련주들 급등 흐름 이어졌고요. 예스24 같은 경우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밖에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들도 일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컴퍼니 K 올라왔습니다. 기존의 이 도서 출판업뿐만이 아니라 전자책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밀리의 서재 같은 종목들 부각이 됐고요. 또 리디북스 같은 플랫폼들 부각이 되면서 리디북스에 투자했던 컴퍼니 K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퓨런티어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죠. 사실 공개를 앞두고 이 월가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우세했는데요. 그래도 역시 테슬라였던 것 같습니다. 운전대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이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공개를 했고요. 시장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반응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26년에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간 좀 올랐던 만큼 오늘 재료 소멸에 의해서 세론이 좀 나왔던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같은 경우 8%대 넘게 밀렸고요. 그밖에 SOS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도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오늘 4위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DIT 올라왔습니다. 오늘 검찰 측에서 기술 탈취 혐의로 압수수색 진행했다라는 점들이 매도세를 자극했는데요. 타사 보유의 레이저 어닐링 기술 탈취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DIT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협력사로 부각되는 만큼 이 레이저 어닐링 기술 탈취 배후에는 SK 하이닉스가 있다라는 의심도 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들에 오늘 영향 받아가면서 10%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HLB 올라왔습니다. 이 미국 FDA가 HLB의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에 대해서 심사를 클래스 2로 분류를 했습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분류가 되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분류 시에 6개월 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늦어도 내년 3월 20일까지는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FDA 심사가 지연됐다라는 점들이 오늘 매도세를 자극했던 모습이고요. HLB 같은 경우 11%대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KTNG 올라왔습니다. 전일장 KTNG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또 소각 호재로 13% 가까이 급등했던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오늘 상승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도세가 이어졌던 모습이고요. 12%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CIS 올라왔습니다. 오늘 CIS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 자회사인 노스볼트 ETT가 10월 8일 기준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점들이 국내 관련주들 급락을 좀 이끌었는데요. 파산 신청에 따라서 계약 진행에 변동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CIS, FFA, 그다음에 이노메트리가 해당이 됩니다. CIS 같은 경우는 전일 장 마감 후에 공급 관련 계약들 3건에 대해서 정정 공시를 내놓으면서 오늘 급락 흐름이 좀 이어졌고요. 12%대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하시죠.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시간외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외 거래에서도 여전히 노벨상 수상한 한강 작가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속보 받고 우리나라 내가 아는 그 작가님? 저는 가까이 좀 친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으신가요? 제가 한강변에 살거든요. 한강뷰를 이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이게 좀 연관성은 좀 있습니다. 네, 한강뷰를 갖고 계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시간의 거래 살펴볼 텐데, 그래서 다산네트워크스랑 밀리의 서재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다산네트워크스는 5%까지 상승폭을 키웠네요. 언제까지 갈까요? 그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이것도 오래 가야죠. 우리 알겠죠. 노벨 문학상 이런 쾌거를
예, 맞았는데 오래 가야 되긴 하는데 네. 종목들 쪽으로는 네. 일단 다산네트워크가 장중 늦게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변화를 네. 좀 처음에는 좀 잠깐 반짝하다가 후반에 다시 쭉 올라가는 게 이게 그 도서출판 창비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물류를. 그 한강 선생님의 예, 그 작품들의 물류를 담당한다. 이런 거 가지고도 움직이네요. 예, 참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증시는 일단 작은 재료 가지고도 그쵸. 많이 정체돼 있다 보면은 뭐 하나의 또 돌을 던지면 개구리가 팔딱 뛰듯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다산네트워크스 시간 외까지도 좀 움직입니다. 네. 뭐 살 거 없나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베팅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은 그 월요일 날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만 끝난다고 하더라도 갭상승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한 3,800원대 부근이면은 지난번 고점대 나왔던 7월 달의 고점대를 또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문제는 거래입니다. 거래가 이제 그만큼 충분히 터져주면서 이쪽으로 계속 갈지 흐름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건 이제 문학적으로는 저희가 아주 엄청난 성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주식 쪽에서는 그쵸. 일단 이거를 이용하는 정도라면 봐야 될 것 같고요. 갭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바로 또 차익 매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우리 시간외 쪽으로는 이용은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또 월요일날 갭상승이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챙기고 나온 전략이 어떨까라는 쪽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종목들은 좀 빨리빨리 챙기는 게 그 좋은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잘 챙겨가시는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량이 좀 붙는 쪽이 티웨이 항공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또 대명 소노시즌 모두 거래가 붙고 있긴 한데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경영권 분쟁이 이번에는 티웨이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능히 좀 특이해요 이번 케이스는요. 보통 보면은 경영권 분쟁의 대상인 종목이 거기다가 혹시나 이제 우리도 공개 배수해서 가격 올리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서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네. 관련주는 좀 잠잠하고 오히려 하겠다고 하는 뭐 예림당, 티웨이홀딩스, 뭐 대명 소노시즌. 네. 소노시즌 네.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소머즈 아니고 소노시즌. 예. 요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또 탄력을 받는다는 얘기는 네. 약간 주객이 전도가 된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네. 이럴 때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렇게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다. 약간 좀 취약한 측면들도 있다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우리 그러면 티웨이 쪽에서는 우리 안 줘. 하지만 우리는 인수했어. 라는 쪽에서 뭔가 약간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쪽으로 나와야 그렇죠. 되겠죠. 그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가지고는 주가가 좀 어떤 변화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벌써 고려아연 때 봤지만 그렇죠. 학습 효과가 있죠 또. 그렇죠. 네. 예, 고려아연처럼 이제 하나 부르면 그 다음에 부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매수 가격대를 계속 올려가는 모습들 쪽에서 주가가 반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따라올동 말동합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지금은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붙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좀 기사가 나오고 좀 의지들이 확인되기 시작해야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비중 좀 줄이셔서 네. 좀 넉넉하게 좀 갖고 있을 정도만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얼마에 살 거야, 얼마에 살 거야 불러도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만큼까지 뉴스가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챙길 건 챙기고 비중을 좀 덜어낼 것들은 덜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입니다. 장중에 상승폭이 꽤나 컸어요. 15%까지 상승폭을 키워내는 모습이었고 지금은 0.8% 소폭 빠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붙는 모습이었어요, 장중에. 그렇습니다. 종가가 거의 고가로 네. 끝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크지만 좀 막판 남기고 빠르게 올라갔었을 때 이거는 가져가는 것보다 네. 바로 조정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좀 챙겨야지라고 하는 또 매도세도 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시간으로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일단은 지금 성과를 낸 것보다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과를 낸 쪽은 가장 중요하게 봤게 뭐 리가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네. 오늘 되게 특이한 게 이렇게 강하게 1, 2, 3 한 4일 동안 강했으면은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좀 차익 매물 받으면서 네. 음봉 쪽 나왔어도 누가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어코 그냥 빨간불 또 내겠다고 올려서. 네. 동시효과에 100원이라도 더 올려내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 이게 아마 시장에서 그 바이오주에 대한 어떤 열의에 찬 모습들이 좀 보여지지 않나 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는 다 압니다. 똑같이 이중항체 관련된 쪽에서 올해 연말쯤 안에는 성과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좀 빨리 움직이다 보면 네. 약간 좀 이제
저희가 그런 걸 자극하죠. 장 끝났다라고 이러고 있는데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좀 팔아놓을까? 그래서 뭐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한 300주 팔아볼까? 라고 하는 심리적인 게 또 작동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야 또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물매량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월요일도 그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약간 38,000원대 중반대까지는 또 흔들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바이오주가 강하기 때문에 네. 특별한 주도주의 흐름들이 또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눌림 목적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내리면서 바이오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전략들 잘 챙기셔서 바이오주들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정리해봤습니다. 앵커의 산책입니다. 오늘은 항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항공주 또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이 57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9월 중에서 가장 좋은 수송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수송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항공주들이 이 데이터가 발표되고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었죠. 실제로 3분기 실적 또 4분기 실적까지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0월 초에 징검다리 휴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송 실적 더 늘어났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추석이 이르고 또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항공주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물 쪽도 살펴볼까요? 화물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8월 BIA 운임지수가 5.9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YOY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년 동기 대비 20%나 올라간 운임이고요. 이 운임의 상승세가 4개월째 두 자릿수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국제 화물 수요가 9개월째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4분기가 되면 전통적으로 항공 화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화물 쪽도 좋을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물량이 견고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컨테이너선 때문에 공급 병목이 일어났죠. 반사수혜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을 뛰어넘어서 개선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4분기부터 전통적인 항공화물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되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뉴스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이야기입니다. 조원태 회장이 6월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10월까지 미국 법무부의 합병 승인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대형주, 항공주 내에서도 대형주들의 리레이팅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대형주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자면 대한항공 4분기에 모멘텀이 더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3분기 여름 휴가 동안 긴 노선을 이용한 여행을 하게 되죠.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쪽일 텐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장거리 쪽에서 실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성수기 모멘텀을 완벽하게 좀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주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LCC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쪽 정리를 해보죠.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사실 근거리 노선에는 이제는 휴가 시즌이니 비휴가 시즌이니를 따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볼까요? 일본 노선의 운항편수 수위는 1년 내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휴나 방학이 아니더라도 워낙 가깝기도 하고 금방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휴가 시즌을 따지지 않고 비슷하게 계속해서 운행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는 LCC 업체들의 캐시카우 노선이 바로 일본 노선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LCC 업체들의 실적만 본다면 3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3분기와 4분기의 계절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일본 말씀드린 대로 너무 가까워서 굳이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일본을 여름에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에 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남아도 겨울이 날씨가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보다 4분기에 동남아 노선 쪽에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면서 LCC 업체들은 오히려 3분기보다는 4분기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공유 영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 중동발 이슈로 유가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3분기에만 본다면 항공유 가격 흐름이 계속해서 전반적인 영업비용 축소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가 변동폭 같은 경우는 항공사 실적에 반영될 때 2달가량 후행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항공사 주가 당분간은 유가에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유가가 좀 안정세를 잡아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LCC 업체건 대형 업체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반기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주 정리해봤습니다. 네, 내일의 장바구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이야기 나누죠. 내일의 장바구니니까 다음 주 저희는 뭘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을 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봐야 될 부분들은 또 이제 변동성이 컸다가 네. 어느 정도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중국 관련된 동향들 이게 어떤 그렇죠. 시장의 변화를 계속 가져올지. 솔직히 여기서 중국이 잘 나가면 저희가 같이 올라갈까요? 아니면 저희는 중국과 상관없어 그리고 따로 움직일까요? 중국과 상관없어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간? 아이 그래도 중국 올라가면 뭐래도 갖다 붙여서 중국이 아니,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우리의 수출 비중이 중국이 높으니까 네, 예. 좋을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전혀 안 그랬어요 이번에는. 네. 예, 처음에는 전혀 안 그랬었으니까 두 번째 움직이면 따라가 달라는 어떤 염원과 바램으로 봐야 되겠죠. 어쩔 그런 수 없습니다. 바람으로 중국 예, 이야기 예, 예. 해보자. 뭐래도 같이 붙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안 네. 그러면 지금 죽겠어요. 지금 맨날 무슨 여기서 왔다 갔다 이게 무슨 사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이러다 미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뭔가 변화가 나와서 혹시나 중국 가지고도 시장이 같이 영향을 끼칠까 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지금 최근에 나왔던 거 오늘 보니까 상해종합지수는 그래도 이게 빠지는 건지 안 빠지는 건지 약간 저점은 낮추는데 네. 그리고 지금 동향 딱 보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은 이제 지키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3,200선 부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약간 좀 기간 조정 비슷하게 들어올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또 내일이죠. 네. 내일 가게 되면 추가 부양책 나온다. 네. 이런 쪽인데 오히려 홍콩 증시가 더 홍콩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딱 지지할 때 지지하고 바로 터나는 거 보니까 네. 약간 기대감은 홍콩 쪽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중국 쪽에서 동향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들이 처음에는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좀 세게 하는데 돈 푸는데 정말.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까지 이제 손을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좀 여유 있으면 하나 더 사, 괜찮아, 우리가 봐줄게 그러면서 거의 이제 막 이제 두 채, 세 채 사는 것도 제한을 풀 정도로 그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주식시장의 직접적인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죠. 네. 한국은 연기금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네, 아우 좀 섭섭합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지금 남은 쪽에서 재정 정책 이쪽에 대한 강화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를 지금 시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의 정부가 갖고 있는 세수를 통한 자금도 있겠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또 아예. 아예 이제 자금을 끌어다가 그걸 가지고 또 이런 쪽에 투입한다. 그런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재정이 나빠지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푼다 그러면 그 결국은 다 후대들이 갚아야 될 돈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대규모 의도가 그 정도로 해서라도 지금 끌어올려서 그 다음에 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정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앞으로 조국 정부의 의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이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살려내겠다라는 의지를 너무너무 강력하게 네.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재정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또 실제로 돈을 풀었을 때 돈은 풀 수 있죠. 근데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숫자로 결국에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네. 앵커님이 준비 잘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항공에 대한 동향들도. 네. 네, 그쪽에서도 아마 이제 단적으로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트립닷컴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쭉 올라갔었어요. 갑자기 다른 종목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번에 국제공조할 때 중국인들의 여행들이 상당히 예상보다 많았다.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도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처럼 바로바로 데이터가 나오면서 진짜 소비 심리가 돌아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는 있겠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은 지표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어도 지금 10월 달이니까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네. 그 부분까지는 한번 변화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 주 말쯤 가게 되면 또 대표적인 GDP부터 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이거 쫙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점검이 들어가겠죠. 네. 물론 전혀 이번 경기 부양책에 영향이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런 지표를 이게 좀 네, 가능하죠. 약간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돌아서는지의 흐름들도 이제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변화 과정들도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걸립니다. 본격적인 부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본다면, 제 기억에 지난주에 나오셔서 그래서 직접적인 소비와 관련된 쪽을 봐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고, 뭐 화장품, 의류 뭐 이런 쪽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뷰는 여전히 같은 뷰이실까요? 잠깐 가다가 빠졌네요. 네. 이게 결국에는 바이오로 가다 보니까 이거 뭐 좀 확인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던져. 그리고 다 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또 뭐 전력기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오늘 보면 한 2, 3일 동안 또 쭉 빠졌죠. 이쪽도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지금 이게 더 세.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던져. 그래서 이쪽으로 또 넘어가고. 네.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또 오늘도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도 또 시간 행사하다가 바로 꺾어버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변화가 던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큰 거죠. 돈 없는 증시입니다. 돈 없는 증시, 가난한 증시는 이런 식으로 그쵸. 쏠림이 크다라는 것들이 또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꺾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쪽도 데이터 잘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저희도 이걸 갖고 있는 게 다만 오늘 5%라도 먹을 것 같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서글픈 증시입니다. 네, 울고 싶어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사실 돈이 풍부하면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다 오르겠죠. 근데 말씀해주신 대로 돈이 없는 증시이다 보니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확 붙으면서 차익실현 바로바로 갈아타기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다. 화장품 데이터라든지 보면서 이용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우리 증시에서 더 볼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더 노리기보다는 네. 일단 지금 보통 이게 산업재 쪽에서 뭐 철강화학 이런 쪽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돌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실적 발표 끝나고 이래서 변화가 되는구나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계속 또 노리는 거는 화장품 쪽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또 다 끝났으니까 이벤트 끝났어. 와르르. 이런 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증시, 네. 파버티 마켓,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영어를 왜 나오죠? 예. 이런 쪽에서 나왔었을 때 좀 위축된 모습들은 네.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쏠림이 한쪽으로 갔었을 때 기회라고도 생각됩니다. 아, 예, 그래서 펀더멘탈 단단하고 그래도 시장의 쏠림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손이 잘 안 나가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도 한번 용기 내서 괜찮은데 한번 데이터 괜찮은데 이거만 빠졌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화장품 딱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결국에는 다시금 데이터가 확인되고 오르는 거는 중국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미국 데이터가 좋은 종목을 사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굳이 해야 돼요? 중국 데이터 말고 중국 데이터도 살아나고 미국 데이터도 그러니까 북미 쪽도 괜찮아요. 네. 이런 것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쪽으로 이쪽만 노린다고 보시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네. 또 글로벌이 위아더 월드입니다. 다 이웃들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서 유행하는 거는 그들도 다 알아요. 틱톡커들이 다 얘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거 네. 삐끼삐끼춤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연관시켜서 다 움직이면 중국 쪽에서도 분명히 유행에 갈 겁니다. 늦게라도 그런 걸 봤었을 때 다 같이 지금 이 유행하면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것들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발라보니까 다르네요. 니들샷. 네. 이 거친 피부도 네. 이제 살아나려고 그래요. 써보셨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이 모양. 되게 혁신적인 네. 예, 화장품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도 한번 잘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쪽 코멘트 들어봤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산업재 쪽은 좀 돌아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이 또 건설주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정부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뭔가 좀 관련주, 수혜주 좀 움직임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모멘텀을 찾는다 그러면 이쪽도 거의 척박한 땅에서 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3년 4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기조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한국은행장께서는 자꾸 가계부채가 늘어났거나 부동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다 보니까 절대 금리 인하 더 없어라고 얘기는 하시겠죠. 네. 하지만 원래 올해 하반기도 금리 인하 없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올해 3분기 GDP 성장률도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 0 플러스 살짝 나오는 것도 될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2분기 마이너스였고요. 네. 그만큼의 내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담 가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활력소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여전히 금리나 수혜와 함께 또 부동산과 관련된 또 관련된 종목들, 네. 건설주 이쪽도 체크를 하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PF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힘들었죠. 예, 순살 자이 나왔고요. 네. 이것도 현대산업개발 또 이제 광주에서였죠.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하고 저렴해진 상태에서 이제 업황이 살짝 돌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그 메리트가 좀 생기면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이었어요. 네. 건설주도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던 상황 속에서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 생겨 있어서 건설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안에서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때 부각받다가 쭉 조정받아서 이 정도쯤에는 조정을 다 받지 않았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봐야 될 종목 중 하나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이쪽은 일단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올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주가도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내용들이 원가율 올라갔고 마케팅비 상승하고 왜냐하면 마케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미지 바꿔야죠. 과거 이미지 털어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특히 원가율 같은 경우는 물가가 안정세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또 많이 좀 부담이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 트렌드는 좀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회사가 또 앞으로 하는 게 자체 사업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데 자체 사업은 마진이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PF 쪽은 이제 없고 거기다가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들 같은데 또 보니까 광운대 역세권 그님 사셨죠? 이거 하나 딱지 예 광운대 역세권 이쪽 개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모멘텀 갖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쪽도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쪽들 보면서 네. 지금 PR 5배 수준, 그 PBR 0.3배 수준이면 비싸지가 않습니다. 물론 건설주가 다 그래요. 그렇긴 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하죠. 네. 예. 그래도 모멘텀이 좀 확보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변화가 돼서 특히 정부의 공급 확대를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 건설주는 호재겠죠. 그런 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 확대로 인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주택 관련된 종목들일 겁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바구니 일정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일정들에 주목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9월 PPI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 간밤에 발표됐던 CPI 같은 경우는 3년 7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예상치보다는 높았습니다. 또 간밤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던 모습인데요. 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은 연준의 금리 11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80%로 또 동결은 20%로 전망을 했습니다. PPI도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서 연준의 결정에 영향 미칠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정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역시나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개장 전에는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JP모건, 웰스파고가 해당이 되고요.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2일 내일이죠. 내일은 중국 정부가 3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최대 2조 위안 내놓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 나오는지 또 월요일 국내 증시에도 영향 미칠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에는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의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유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이 중동 리스크에 따라서 유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12월 증상 계획에 변화가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이었습니다. 네, 중국 시장 마감 살펴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낙폭을 그려내기는 했는데 3,200선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가는 상해 종합 지수입니다. 아까 일정에서 보신 대로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지수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소형주라든지 반도체주가 빠지면서 심천 지수 또 소형주 단의 지수들이 더 많은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국 선물 시장 여전히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계속해서 이 경기 지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수죠. PPI 지표가 잘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겠지만 이 지표를 확인하는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